부산에 사는 임시연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은 정말 따끈따끈한 이야기입니다. 2년. 먼저 시연 씨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제가 영업직 12년 차에 젊은 남자분이네. 엄격성상 네. 차를 계속 몰고 다녀야 그치, 그치. 되는 일인데 매일 타는 차량에 좀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 무섭고 불안하고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차에? 돌아버리지.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매일 다녀야 되는데. 그때는 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싶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기도 하고 뭔가 좀 단단히 홀린 기분이었어요. 차 하나로 일상이 공포가 되어버린 시연 씨의 이야기. 지금부터 제가 제보자 임시연 씨의 시점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 입사 12년 차이던 제가 드디어 팀장으로 진급을 했고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지난날 저의 영업 생활을 도와준 경찰을 보내고 새 차량을 계약한 것이었죠. 잘하셨네요. 잘하셨어요. 그동안 육아와 회사 생활을 병행하며 야근에 특근까지 뛰어가면서 고생한 보람이 온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얼마 안 있어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걸핏하면 타이어가 터지는 겁니다. 꼭 깨진 장독처럼 막으면 터지고 막으면 터지고. 새 차가 왜 이러는지 원.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굉장히 스트레스더라고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뒷좌석을 확인하라는 차량 알림 메시지가 시도 때도 없이 뜨는 등 계속해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센서 결함인가 싶었는데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사실 얼마 전에 섬뜩한 일을 겪었거든요. 그날은 아내와 아이들을 처갓댁에 데려다주고 저는 다음날 출근하기 위해 홀로 부산으로 들어가던 때였죠. 그런데 그날따라 길을 잘못 들어 국도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늦은 시간이라 도로엔 차도 없고 그 어느 때보다 시커먼 산길을 굽이굽이 따라가는데 갑자기 졸음이 무지하게 쏟아지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 치르겠다 싶어 눈앞에 보이는 샛길에 정차를 했습니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 분위기가 서늘한 게 좀 오싹해지더라고요. 근데 어쩌겠어요. 사고 나는 것보다는 나으니 잠깐만 눈을 좀 붙이자 생각했죠. 졸음 운전 안 돼요. 그렇게 선잠에 빠져들었는데 뭐야? 쟤 뭐였어? 깜짝 놀라서 주변을 휙휙 둘러봤는데 처음처럼 고요한 모습 그대로였어요. 꿈 꿨나? 뻐근한 눈을 끔뻑거리며 저는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 어? 저기요.
이렇게 어두운 데 있으면 사고 나요. 그 여자가 절 향해 네 발로 미친 듯이 기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왜 따라오는 거야? 반쯤 정신을 놓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어느덧 부산 시내가 눈에 들어왔고 그렇게 전 집으로 뛰쳐들어가 현관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뭔가에 홀린 건가? 두 번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 다짐했죠. 그런데 다음 날 업체 미팅 후 계획에 없던 술자리를 가지게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대리 부르셨죠?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타십시오. 예. 대리기사님을 불러 집으로 가고 있는데 얼마나 갔을까요? 대리기사님이 눈미러로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괜히 찝찝한 마음에 룸밀러로 기사님과 애매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사님의 동공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저기요. 돈도 안 받고 뛰어가 버리더라고요. 아직 도착 안 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황당해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집 부근에 멈춰주셔서 집까진 잘 걸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날의 의문이 풀리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며칠 후 출장을 마치고 늦은 밤 부산으로 돌아오던 길. 무언가 차체를 퉁 치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로 그때 룸밀러를 보는데 뒷유리에 까맣고 동그란 무언가가 얼핏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저 뭐야? 와이퍼가 움직이는 곡선을 따라 무언가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와이퍼가 아니었어요. 거꾸로 뒤집어진 사람의 머리였습니다. 머리와 머리카락이 좌우로 미친 듯이 움직이면서 흔들리고 있던 거예요. 그 순간 생각할 틈도 없이 정신없이 엑셀만 밟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달리다 뒷유리를 슬쩍 보니 그
이렇게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꼭 위에서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썬루프 쪽을 보자마자 근데 문득 어제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도망가던 대리기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내 얼굴을 뚫어지게 본 건 줄 알았는데 혹시 그 사람도 그 여자를 본 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그날이요. 제가 그토록 애정했던 새 차를 타는 게 너무 두려워졌습니다. 맞아. 새 차였지. 하지만 업무의 특성상 차를 두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대로 타기에도 찝찝해 소금이랑 팥을 사서 차 전체에 싹 뿌리고 세차까지 마쳤습니다. 그러길 일주일. 하필 또 장거리 출장이 잡힌 겁니다. 다행히 거래처 부장님과 함께 이동하기로 했는데 그래, 나지고 혼자가 아니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 고민 끝에 핸들을 잡았습니다. 부장님을 태우러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그분이 제 차 위를 자꾸 힐끔힐끔 보는 거예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임 팀장, 그 내 말 이상하게 듣지 말고 차 지붕에 그 팥이든 소금이든 뭐 좀 해. 부장님 뭐가 보이세요? 지금도 그 누가 지붕에 엎드린 것처럼 있어. 저 소금이나 팥이나 이미 다 해봤어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장님,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네? 사실 제가 본 걸 정확히 말하는 것도 좀 무섭기도 하지만 제 돌아가신 할머니께서가 아주 유명한 무당이셨어요. 그치, 그래서 봐봐. 이 그것 가족들도 못 때문에 보잖아. 좀 더 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호소를 했더니 부장님이 문자로 주소를 하나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이른 아침 그 주소로 찾아가니 한 스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좀 전에 들어오실 때부터 어떤 귀취가 느껴지는 것이 뭔가 삿된 것이 따라붙긴 따라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쫓아낸다고 다 능사는 아니지요. 어떻게?
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달래야 합니다. 네? 저는 스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비방을 시행했습니다. 바퀴 4곳에 막걸리를 한 잔씩 뿌린 후 남은 한 잔은 보닛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디 편안히 올라가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 그렇게 기도를 마친 후 이젠 괜찮겠지 싶다가도 스님께서 남긴 말씀 중 한 부분이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혹시 최근 물가에 다녀오셨습니까? 아니요. 그건 왜 물으시죠? 이상하네요. 손발이 퉁퉁 불어있는 게 수살기의 행색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달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소름 돋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외근으로 함안을 지나던 길. 익숙한 길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가 잠시 눈을 붙였던 그 샛길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날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뒤편으로 큰 저수지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곳이 그쪽 동네에서는 아주 유명한 죽음의 저수지로 불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곳의 절벽은 함안 자살바위라는 별칭까지 있는 곳이었어요. 아이고. 거기서부터구나, 그럼. 물가에 간 적 있냐 묻던 스님. 정말 그날 저수지에 빠져 죽은 원기가 차로 옮겨 붙은 것일까? 그렇다면 혹시 아직도 동승하고 있는 건 아닐까? 1993년 12월 중순 대구에 살고 있던 20살 민수 씨는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나 시작했습니다. 당시 외삼촌이 구미에서 식당을 크게 하셨는데 그 일손을 돕는 거였죠. 그날도 한창 일을 하다가 집에 갈 때가 됐더라고요. 마침 부엌에서 통화하던 외숙모가 급히 나와서 민수 씨를 불렀어요. 민수야, 식당 앞에 외숙모 친구가 차 세우고 기다린다. 대구 가는 길에 니 태워준대. 민수 씨가 밖으로 나갔더니 정말로 그 비상등을 켠 차 한 대가 길에 서 있었고 타요. 단정하게 차려입은 아줌마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희 집 소문시장 쪽인데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저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 아니시죠? 괜찮아 학생. 난 동성로까지 가거든. 아, 마침 잘 됐네. 네, 감사합니다. 목적지를 들어보니까 아주머니가 가시는 길에 민수 씨를 딱 떨궈주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차가 출발을 했고 구미 톨게이트를 지날 때쯤이었어요. 근데 학생은 이름이 뭐야? 아, 제 이름이요. 저 김민수, 저 민수입니다. 김민수? 예, 김민수. 김민수? 이 아줌마가 대답을 듣더니 혼자 민수 씨의 이름을 좀 지나치다 싶게 오랫동안 중얼중얼 곱씹는 거예요. 이동무 친구인데 왜 이래? 그러다가 대뜸 민수는 친구가 별로 없네. 소심해서 그래. 에? 아유, 없진 않고 아휴. 많지도 않고. 민수는 그 나이 먹고 아직도 엄마만 쫓아다니네. 무슨 일만 생기면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대기하고. 그렇지?
어떻게 알아? 그 아줌마가 너무 단정짓듯이 말을 하는데 순간 좀 움찔하게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민수 씨를 뭐 속속들이 다 아는 것처럼 혼자 막 떠드는데 아니라고 차마 반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맞춘 거야? 민수 씨가 딸 같은 아들이라서 어머니하고 그 시시콜콜한 얘기를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근데 좀 불쾌하잖아요. 그렇죠. 예. 팩폭이지. 불쾌해진 민수 씨가 입을 다무니까 그 아주머니께서 혼자 신나가지고 또 온갖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눈치가 민수 없어. 씨가 뭐 어릴 적에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 어머, 어머. 한다고? 갓난아기 때 경기를 일으켜서 의사들이 다 못 살린다고 했던 일, 아는 사람. 남들이 도저히 응. 결코 알 수 없는 일들을 다 안다는 듯이 말을 하는 거죠. 오, 신기하다. 민수 씨는 이 아줌마가 점점 더 불편해지고 또 두려워지고 억지로 다른 화제를 던졌어요. 외삼촌 네 가게가 잘 돼갖고 참 다행이네. 가게? 금방 문 닫아. 일 열심히 도와주던데 소용없으니까 하지 마. 아니, 외숙모 친구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한 민수 씨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내가 10년 뒤 얘기도 얘기해 줄 수 있어. 한번 해볼까? 그때부터 이 아줌마의 목소리가 좀 변하는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 그 친절했던 억양이 자꾸 사라지고 마치 아저씨가 반말로 거칠게 툭툭 내뱉는 듯한, 그러니까 첫인상하고는 너무 다른 말투랑 그 음성,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겠다, 차 안에서. 그리고 그 아줌마는 또다시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듯이 중얼거리더니 무서운 말을 줄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 차. 10년 뒤에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될 거라느니 그때가 되면 내 말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될 거라느니. 이 아줌마 진짜 왜 이러지? 나를 왜 태워준다고 하는 거야? 집에 가는 건 맞나? 그러니까 이유가 있나? 너무 오싹하고 무서워서 차 문을 박차고 뛰어내리고 싶은 정도였어요. 그럴 것 같아.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오직 속으로 빨리 도착해라. 빨리 도착해라. 기도하는 것뿐이었죠. 그러다가 드디어 차가 서문시장 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을 알려줘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래, 그래. 뭔가 있을 것 같아. 저 앞에 집이 있으니까 대충 세워주시면 알아서 걸어갈게요. 거짓말로 하고 있네. 아줌마가 싸늘하게 쏘아붙이면서 조수석 차문이 잠깁니다. 이거 뭐야? 갑자기? 그리고는 집이 있는 골목으로 거칠게 차를 몰면서 이걸 보기 잠깐만! 아줌마 얼굴이 거무튀튀한 암갈색으로 변하면서 눈알마저 노랗게 번뜩이고 괴물이야, 뭐. 소리도 못 내고 차 문에 몸을 바짝 기댔는데 그 와중에도 그 좁은 골목을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다.
사납게 달리던 차가 급정거를 했어요. 뭐지? 못 데려가겠네. 네 애미 때문에. 어디 들어가라고? 그리고 그 순간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당장 문을 열고 허겁지겁 밖으로 뛰쳐나갔죠. 근데 순간 뒤에서 새하얀 불빛이 민수 씨를 확 비추는 거예요. 설마 싶어가지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그 아줌마의 차가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면서 미친 듯이 돌진하고 있었어요. 그 차는 코앞에 간신히 멈춰섰어요. 그 아줌마가 씩 웃으면서 천천히 입모양으로 뭐라 말을 했고 그 뜻은 나 왔다고 하지 마. 연이어서 들려오는 이상야릇한 웃음소리. 공포에 휩싸인 채 집으로 달려갔고 정말 실신하다시피 쓰러졌다고 합니다. 민수야! 정신 차려! 민수야! 집에 계시던 어머니께서는 아연실색해서 외숙모에게 전화를 할 정도였죠. 누구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머니가 따져 물었더니 정말 놀라운 건 외숙모 대답이었어요. 부엌에서 하루 일당 겸 용돈을 봉투에 막 챙겨 넣고 있는데 조카를 줘야 되니까 민수가 혼자 네 하고 밖으로 막 뛰어나가더라고요. 민수가 얘기한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외숙모는 내 친구로 차를 타고 가라, 너 데려다 준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사건 후에 민수 씨는 한동안 정말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펄쩍 뛰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대요. 놀래지. 그 공포에서 빠져나가질 못했던 거죠. 결국에 어머니께선 민수 씨를 데리고 대구에서 가장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 무당은 민수 씨를 많이 쳐다보더니 큰일 날 뻔했어. 저승 끌려가다 온 줄이나 알아. 모르긴 몰라도 너를 아주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어. 그리고는 혀를 끌끌 차면서 이러는 거예요. 귀신이 꼴의 신이라고 아는 척을 해. 참. 민수 씨의 어머니께서 자식을 위해 기도한 덕분에 그 아줌마의 모습을 한 귀신이 민수 씨를 데려가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무서운 사건은 일단락이 됐지만 그 아줌마, 아니 그 귀신이 남긴 예언 아닌 예언은 모두 다 맞아 떨어져서 그 10년 뒤 그거. 민수 씨는 그때마다 오싹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빨리 가. 아 이거 약간 무섭다. 뒤에 못 쫓아오는 것 같아. 못 쫓아온다 이거. 때는 2017년. 주인공인 윤희 씨가 23살이 되던 해에 겪은 일입니다.
윤희 씨에게는 선주 언니라고 어렸을 적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정말 친한 3살 위의 언니가 있었어요. 그런 선주 언니에게는 동갑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선주 언니를 만날 때면 항상 1+1으로 함께 볼 정도로 윤희 씨와도 금방 친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윤희 씨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선주 언니와 남자친구가 동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그럼 또 절친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마침 딱 그날 퇴근도 일찍 했겠다. 언니네 놀러 가서 하룻밤 자고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주소 좀 찍어서 보내줘. 그렇게 언니에게 받은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을 했는데 거리가 윤희 씨가 살던 광주에서 1시간 반 정도 가야 하는 거리였어요. 꽤가 돼. 그렇게 안내하는 길을 따라서 쭉 달리는데 길이 좀 이상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차 하나만 겨우 들어갈 듯한 비포장 도로가 나오는데 길이 왜 이렇게 험해? 그러니까 와 이거 해지면 진짜 꼼짝도 못 하겠는데 싶더라고요. 무서웠겠다. 그러던 찰나 저 멀리에 마중 나와 있는 선주 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언니와 반갑게 인사하고 차에서 내리던 윤희 씨. 언니,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잘 살았어? 언니, 근데 언니 집 혹시 저기야? 집이 젊은 커플이 산다기에는 너무 낡고 허름한 거예요. 완전 시골 마을이었어요. 밤에 무서운데. 아 왜? 보기엔 저래도 한적하니 좋아. 아 너 아직 저녁 안 먹었지? 응. 그럼 우리 마트 좀 다녀오자. 너 힘드니까 내가 운전할게. 그래? 윤희 씨는 의아함은 잠시 접어두고 선주 언니네 집에 집을 내려놓은 후에 다시 차에 올라탔어요. 그렇게 언니와 장을 보고 집에 거의 도착할 때쯤 에휴 금방 만나 임마. 어? 언니, 뒤에 오빠다. 어 맞네.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오는 언니의 남자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윤희 씨는 창문을 열고 반갑게 막 손을 흔들었죠. 그랬더니 언니 휴대폰으로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야? 오빠 안녕하세요. 뭐야 오늘 늦게 끝났네? 스피커폰이야? 잠깐 혼자 받아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조금 이상했지만 아니 뭐 커플들끼리 단둘이 할 얘기가 있나 보다. 예, 이렇게 싶어서 잠깐만. 왜? 아니? 뭐? 이따 집 가서 얘기해. 뭔가 되게 진지한 얘기를 주고받는 느낌인데 그 내용이 뭔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전화를 끊은 선주 언니. 집에 도착할 때까지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운전에만 집중을 하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았나 보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윤희 씨가 조금씩 이상함을 느끼게 된 시점이요. 잠시 후에 집에 도착한 선주 언니와 윤희 씨는 저녁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오빠. 언니 남자친구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서재 잠깐만 놔줘. 싸웠나 보다. 그리고 언니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 셋이 모여서 늦은 저녁을 먹는데 둘 다 말 한마디 않고 밥만 먹는 거예요. 그 묘한 기운에 눌린 윤희 씨는 잘 먹었습니다. 윤희야. 정말 먹는 둥 마는 둥 겨우 식사를 마치고
먼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언제부턴가 선주 언니랑 언니 남자친구가 또 안 보이는 거예요. 뭐야? 불안하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시계바늘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윤희야. 선주 언니가 방으로 들어오더니 너 그냥 가야겠다. 뭐? 갑자기? 최악이다, 최악. 갑작스럽게 말을 바꾼 선주 언니 때문에 윤희 씨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왜? 이 시간에? 아니 언제는 자고 가라며. 미안한데 그냥 가. 언니, 그럼 이유라도 말해줘. 아까부터 이상해 진짜. 무슨 일인데? 집 도착하면 알려줄게 윤희야. 일단 가자. 응? 언니. 빨리. 무슨 일인데? 일단 옷부터 갈아입자. 이 야심한 시각에 가로등 하나 없는 산길을 혼자 내려가야 하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집주인이 가라고 하는데 그럼 가야지. 어떡해요? 거기서 버티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라잖아. 서러워. 대신 출발 전에 선주 언니한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언니, 그러면 나 너무 무서우니까 집 도착할 때까지만이라도 전화 좀 해주라. 알겠어. 가자. 윤희야. 그 안전벨트 꼭 매고 핸들 꽉 잡고 천천히 가. 알겠어. 왠지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언니의 말의 끝으로 윤희 씨는 천천히 마을을 벗어납니다. 험한 길이야. 예상대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캄캄한 산길. 아이고 무서워, 진짜 무서워. 그렇게 자동차 헤드라이트만을 의지해서 아주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스피커폰으로 선주 언니에게 계속 말을 걸었어요. 언니, 나 계속 얘기해줘야 돼. 나 무섭단 말이야. 끊으면 안 돼? 뭐야, 왜 저래? 얼마나 내려왔을까. 저 멀리에 저수지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자동차 실내등이 갑자기 미친 듯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어. 왜 이래 이거? 뭐야? 언니! 언니! 대답 좀 해봐. 지금 차가 이상하다고. 나 무섭단 말이야. 근데 언니가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막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데 바로 그때. 듣고 있어. 선주 언니의 작은 그 대답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순간 룸미러에 언니! 웬 창백한 여자가 앉아있는 게 비치는 거예요. 내 차에. 온몸이 후들거려서 룸미러를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룸미러에 비치는 여자가 하나가 아니었거든요. 지금 차에 이상한 여자들이 있다고. 언니! 그럼 안 되는데. 그럼 안 된다니? 이해할 수 없는 언니의 말에 윤희 씨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바로 그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바로 그때. 윤희 씨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맙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누군가 운전석 창문을 막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윤이야! 선주 언니였어요. 왔어. 사고로 인해서 전화가 끊긴 후 한참 동안 윤희 씨를 찾아다닌 것 같았죠. 다행이네. 윤이야! 문! 어떡해. 윤이야, 너 괜찮아? 어떡해. 윤이야, 미안해. 순간 강한 직감이었어요. 언니는 뭔가 알고 있다. 그치. 언니 뭐야? 언니 다 알고 있지? 언니 다 아는 거 맞지? 사실 그 집이 돌아가신 남자친구의 외할머니가 사셨던 곳이었는데 외할머니가 무당이셨어. 그리고 이어지는 선주 언니의 말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사 후 알 수 없는 귀신에게 시달려오던 언니 남자친구. 퇴근길에 윤희 씨와 선주 언니가 타고 있는 차를 발견을 했는데요. 그때 남자친구가 함께 목격한 게 있었어요. 바로 윤희 씨 차 뒷좌석에 타고 있는 귀신들. 집에 붙어있던 귀신들이 그 차에 윤희 씨 차로 옮겨 붙은 것 같았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 밤에 혼자 보내? 지금 당장 안 보내면 윤희가 위험하다니까. 뭐? 윤희가 왜? 너 생각 잘해. 우리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윤희가 다쳐도 괜찮아? 내가 윤희 차에 있는 귀신들 밖으로 유인할 테니까 너 윤희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 말만 해. 지금 빨리 가라고. 너 그냥 가야겠다. 뭐? 미안해 윤희야. 맞습니다. 데리고 가라. 이때다 싶었던 언니 남자친구는 윤희 씨에게 귀신을 붙여서 보내기 위해 선주 언니를 계속해서 구슬리고 있었다. 그래서 목소리가 안 좋았구나. 가라고 그러니까.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또 있어? 며칠 후에 윤희 씨는 정비소에서 온 연락을 받고 맡겼던 차를 찾으러 갔는데요. 차량에 특별한 이상은 없고요. 근데 그 시트 밑에 있는 거는 저희가 건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일단은 그냥 뒀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뒷좌석 아래 피 묻은 바늘 수십 개가 빼곡하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엔 정체 모를 부적 3장이 나란히 붙어 있었죠. 아니 이게 그냥 보면 안 보이는데 보조석을 앞으로 쭉 밀었더니 보이더라고요. 꼭 누가 숨겨놓은 것처럼. 그날 윤희 씨 차에 옮겨 붙었다는 귀신들. 그 모든 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한밤의 톨게이트. 톨게이트. 이 장소 찜찜하다. 처음 나온 거 아닙니까? 톨게이트. 가죠 톨게이트. 근데 찜찜하죠 저기. 맞아. 이번 사연은 경기도에 사시는 윤지혜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사연에 앞서 주인공인 지혜 씨가 직접 보내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경기도 남쪽에 있는 한 톨게이트에서 요금 수납원으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그때 제가 거기서 좀 충격적인 일을 겪었거든요. 그게 아직도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있어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도 아직도 공포가 있군요. 한밤의 톨게이트 여러분 다 가보셨죠? 많이 갔죠. 근데 요금소 직원들이 보는 고속도로의 밤은 어떤 느낌일지 생각도 못했다.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날은 지혜 씨가 야간조로 일을 하던 날이었는데요. 수고하십니다. 한 남자 손님이 가볍게 목례를 하면서 인사하시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새벽 뭐 1시에서 1시 반에서 2시 정도만 되면 항상 지나가던 분이었어요. 사실 통행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손님을 일일이 다 기억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워낙 특이해서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항상 옷도 깔끔하게 입고 머리도 우리 샵에 가면 뭐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올 한 올 세팅이 되어 있고 얼굴도 꼭 메이크업한 것처럼 매끈한 게 보기만 해도 뷰티가 차르르 흐르더라고요. 근데 좀 이상했던 건 항상 트럭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트럭이면 사실 안 어울리네요. 그러니까 잘 안 어울린다. 그 트럭 뒤에는 새까만 천이 덮여져 있었는데 그 안엔 뭔가 알 수 없는 물건들이 만큼 실려 있었어요. 그 남자가 지나갈 때면 그 트럭의 짐들 때문에 항상 덜그럭 덜그럭 하는 요란한 소리가 났었죠. 근데 그 남자분이 보이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혜 씨는 이상한 일을 하나 겪게 됩니다. 그날도 야간 업무를 하던 날이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갈 무렵 마침 오가는 차가 한 대도 없어서 텅 빈 도로와 산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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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게이트 뒤편에서 이상한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걸어 다닐 수가 없는데. 그 소리가 마치 하이힐을 신은 사람이 무거운 무언가를 질질 끌고 오는 그런 소리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듯 선명해졌죠. 지혜 씨는 몸을 일으켜서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저 멀리 빨간 하이힐을 신은 사람의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 새벽에 빨간 아이. 근데 천천히 보니까 그 다리가 무릎까지만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죠.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눈앞에 또렷한 형체가 보이는데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점점 지혜 씨가 있는 부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럴수록 그것의 형체가 드러나는데 무릎까지 잘린 다리인 줄 알았던 그것 뒤로 접혀진 시꺼먼 몸뚱이가 질질 끌려오고 있었어. 몸뚱이에 달린 팔은 마치 수영을 하듯 이리저리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뒤에 딸려오는 축 늘어진 머리는 금방이라도 댕강 떨어질 듯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덜그덕 덜그덕 거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하이힐을 자세히 보니까 빨간 하이힐이 아닌 새빨간 피로 물든 하이힐이었어요. 그렇게 공포에 질려서 꼼짝없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저게 언제 이렇게 가까이 왔지? 도망가야지. 그것이 몇 발자국 뛰면 바로 닿을 듯한 거리에 와 있더라고요. 그때 그것의 눈동자가 확 움직이더니 지혜 씨를 향해 미친 듯이 뛰어오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란 지혜 씨는 얼른 부스 안으로 고개를 넣었어요. 어떻게 지금 여기로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하나 없는 작은 부스 안이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문을 열고 나가면 뛰어가는 동안 그것에게 콱 잡힐 것 같은 거예요.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리고 손과 발은 공포로 차갑게 식어가고 있던 그때 사방이 고요해졌어요. 하이힐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그때 하고 창문에 들러붙어서 시뻘건 눈으로 지혜 씨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거예요. 그 끔찍한 모습에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꼼짝없이 서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뒤에서 무언가가 확 지혜 씨를 잡아 끌었어요. 뭐 뒤서서 뭐해요? 교대 근무하러 온 아이고, 동료 다행이네, 직원이더라고요. 저기 창백한 얼굴로 유리창을 가리켰는데 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안 보여. 딴 사람한테 안 돼요. 방금까지만 해도 창문에 찰싹 붙어있던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4일 후 또 야간조로 근무하게 된 지혜 씨. 무섭겠다. 그날 목격했던 것이 자꾸 떠올라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죠. 며칠 잠도 설쳐서 그런지 몸이 뻐근한 게 컨디션도 좋지 않았는데 그 훈남 남자 손님이 모는 트럭이 또 온 겁니다.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는데 그 남자 아무 말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 씨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그 후로도 그 손님이 매번 마주칠 때마다 지혜 씨를 이렇게 민망할 정도로 위아래로 뚫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 모습을 여러 번 마주한 지혜 씨는 이상하게 좀 찝찝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더 문제는 지혜 씨의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기력이 빠져. 특히 지혜 씨를 더욱더 힘들게 했던 건 매일 밤 찾아오는 악몽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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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각. 그 발소리는 꼭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한참 거실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소리. 꽉 닫혀있는 방문을 발로 쿵, 쿵 차는 소리였죠. 그 때문인지 날이 밝아 자리에서 일어나면 꼭 누군가 누른 것처럼 어깨와 허리, 무릎 등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대요. 몸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고 얼굴은 잿빛으로 생기를 잃어가는데 이대로 있다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지혜 씨는 결국 그곳을 그만두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근 날 매번 뚫어지게 쳐다보던 그 남자 손님과 또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분이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요금 받지 말아요.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공짜로 해주면 안 되는 거라 그래요? 야, 뭐가 있나 보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던 지혜 씨는 그 남자의 다음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세포가 곤두서는 듯했어요. 그렇게 뾰족한 구두로 사람을 누르니까 안 아프고 백이나? 뾰족한 구두. 지혜 씨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바로 매일 밤 찾아와 지독하게 괴롭히는 그 여자였어요. 지혜 씨는 홀린 듯이 물었어요. 저한테 뭐가 있나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뚫어지게 쳐다보던 그 눈빛으로 아무 말 없이 지혜 씨를 가만히 응시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덜컥 차문을 열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오는 차도 없으니까 빨리 끝낼게요. 밖으로 나오세요. 뭐야? 뭐 어리둥절한 지혜 씨는 홀린 듯 부스 밖으로 나갔죠. 그 남자는 트럭 뒤편의 검은 천을 팍 열어 젖혔어요. 그리고는 가득 쌓여있는 짐들 사이에서 소금으로 보이는 하얀 알갱이와 뾰족하게 가시가 나 있는 나무를 하나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 씨를 향해 바짝 다가서더니 하얀 알갱이를 지혜 씨의 양 어깨에 사정없이 뿌리기 시작했어요. 가야지. 왜 그러고 있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한테 붙어서 뭐 어쩌려고? 지혜 씨는 깜짝 놀랐어요. 그 남자 입에서 평소 조용했던 목소리와 180도 다른 거칠고 험악한 사람의 목소리가 속사포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는 알 수 없는 주문을 주절주절 외더니 가지고 온 가시 달린 나무로 지혜 씨의 어깨와 등을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한참 반복하던 동작을 멈춘 그 남자. 다시 차분해진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젠 괜찮을 거예요. 그러고는 차에 올라타더니 출발하려는 겁니다. 어리둥절한 상황에 놀란 지혜 씨는 그 남자를 붙잡아 다급하게 물었어요. 저한테 뭐가 있던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언젠가부터 양 어깨에 다리 2개가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까 웬 여자 하나가 거꾸로 매달려서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더라고. 제 어깨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참견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뭐 혹시 업보는 아닌가 고민하다 그냥 갔는데 여자 얼굴이 점점 더 표독스러워지는 게 그냥 뒀다간 큰일을 치를 것 같아서요. 원인이다 진짜. 그러고는 멍하니 바라보는 지혜 씨를 두고 호련히 사라졌죠. 그리고 그 후 정말 거짓말처럼 이유 없는 통증이 말끔히 사라졌어요. 다행이야. 그리고 매일 밤 지혜 씨를 찾아왔던 그 소리. 그 소리 역시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요. 지혜 씨는 지금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날 밤 목격한 그 여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